30년 뒤면 우리나라 1년 출생아 수가 5만 언저리지 않을까? 이걸 쌀로 만약에 비유를 했을 때 음. 인구수를 쌀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 양이 만약에 5만 톤이야. 근데 더 늘리고 싶어. 그럼 수입해오는 수밖에 없잖아. 그치. 사람도 그냥 고시카리 가져와야지. 그냥 차라리 케이팝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남자들 쌉니다. 떨이에요, 떨이. 어. 한남충 떨이합니다. 장가 안 간 그 어. 한남충들 사가세요. 한남 떨이. 약간 국가 차원에서 좀 소개 뭐 이런 걸 좀 해외에다가. 그치. 뭐- 문호를 개방할 필요는 있다고 봐. 이민의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당연하겠지만은 당연히 그거 말고는 그게 없잖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민청 만들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한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안 해? 아무것도 안 됐잖아. 씨발 걔는 그 이민청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이민청도 그거야. 홍준표의 사형제도 부활 같은 느낌이었어. 훌륭했지. 저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음.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없어. 네가 얘기했다시피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어. 우리끼리의 재생산이 안 되면 외부의 자원을 영입을 해야 되잖아. 우수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을 필요가 있고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 아니야. 캐나다가 인구가 모자라가지고선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대량으로 이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 그거 몰라가지고. 영연방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인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인도? 근데 지금 국제 힌두교 페스티벌이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 캐나다에서 열려. 나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은 지방에 가면은 베트남 마트가 있다며. 그 얘기가 결국엔 그거지.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지. 아니 뭐 어딘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경기도로만 내려가도 그 편의점 직원이나 그 식당 직원분들 거의 다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하나를 포기해야 돼. 받을 거면은 걔네들 뭐 마트나 뭐 그런 뭐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뭐 오라고 하고 내줄 건 내주고. 그치, 우리는 아무튼 인구가 부족한 거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인구 부족한데 너희가 뭐 마트랑 뭐 사원을 원해? 그럼 지어줘야지. 지어주되 가장 중요한 건 이 한국인이 되었다라는 그 인지 그걸 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해야 될 테고 그 대한민국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나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교육을 할 수 있나? 그런 여건이 되나? 그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민의 문은 열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받으면은 우파 정권이 들어올 수 있어. 독일처럼 되는 거야. 대한당 되는 거야, 대한당. 그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의 한 25%만 외국이었는데 이렇게 이민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유색인종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유색인종인데 생각할까? 그렇지. 아무튼 피부색이 좀 다르다. 다르다 하면은 우파 정권이 들어올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이제 건전한 우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중국 그 조선족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도 거부감이 크잖아. 이 양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선족 동포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하는 행동은 중국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미운 거야. 싫지. 동질화가 안 되는 거. 그리고 그자들도 우리랑 자꾸 벽을 쌓게 되는 거. 자기네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 지는 거고. 받고 웃긴 게 뭐냐면은 정작 연변이랑 그런 데 가면은 젊은 조선족들이 없대.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방같이 젊은 애들 다 돈 벌러 남한 갔다. 그거 아니야? 그 한민족 말살 뭐 이런 거 아니야? 누군가 그 저기 진격의 거인처럼. 그러면은 연변도 우리나라의 지방 같은 느낌이 되는 거야. 그치. 점점 이제 거기 젊은 애들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방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몇 세대 살면 그냥 서울 사람 되는 거잖아. 서울에서 살면. 처럼 조선족들도 몇 세대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인처럼 되겠지. 근데 이제 저기 한번 생각해보자. 너가 나중에 자녀가 있어.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같은 반에 히잡을 쓴 친구들이 한 6, 7명 있고 한 5-6명 정도는 아직 한국말을 못해. 근데 거기에 네 아들이 가가지고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현실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이지. 근데 이거를 너가 그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지. 미국도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좀 존나 쓰레기 취급받는다며. 그치. 다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일단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학교를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구로구인가 대림동인가 어딘가 가면은 한국인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있어. 와. 신입생 1학년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한국인 학생이 한 명도 없대. 다 조선족인 거야. 조선족이거나 아니면은 그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랑 해서 나온 그 이문화 과정의 2세들이 와서 한국어를 초등학교 들어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친다는 거지. 그리고 저거를 가르친대. 덥다고 위통을 벗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도 들었을 때 그냥 웃겼거든. 우리 1학년 어린이 여러분들 날이 너무 덥다 그래서 우통을 막 아무 데나 벗는 거 아니에요. 오줌이 마렵다 그래서 아무 데나 싸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게 난 진짜 너무 웃겼어. 이거를 가르친다고? 집에서 안 가르치나? 그랬는데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나라에서 온 애들은 더우면 벗는 게 상식이었으니까. 그치. 그 베이징 비키니라 그러잖아. 베이징 비키니 알아? 이거 중국 사람들이 웃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너무나도 상식인 거야. 걔네들이 보고 자란 모습이 그거니까. 그치. 근데 이게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지금에야 서울 외곽이니까 그렇지. 근데 좀 지나면 사대문 안까지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를 우리 일반적인 한국인의 두뇌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지만 미국은 그랬잖아. 사실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에 약간 기생충 같은 느낌이었던 적이 있잖아. 아, 그렇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랬을 거야. LA 얘들 LA 와가지고 뭐 영어도 못하면서 지들끼리 한국어 쓰면서 자기네들끼리 상권 만들어가지고 하고 물론 지금은 잘 정착하고 그치. 그들이 이제 자라서 뭐 스티븐 영 같은 애들도 나오고 좋은 한국 문화 막 소개시켜주고 막 찜질방 가고 지금은 막 코리안 바베큐 뭐 해가지고 음식점들도 되게 그치. 거지들이나 가는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좀 별미로 먹을 수 있는 괜찮은 미식으로 자리 잡은 거잖아. 그치. 우리도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머리랑 가슴을 나눠서 얘기했냐면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받아들일 수도 없어 사실. 이게 단일민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30년 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맞아요. 단일민족 국가입니다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들어왔을 때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 이래야만 한다라는 걸 두뇌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이해하는 그치. 단계까지만 오면 일단 성공이라고 봐. 근데 아직 이해를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인구가 늘려면은 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어쩔 수 없어. 근데 웃긴 거지. 인구는 늘지는 않지만은 부작용만 있어. 그럴 거면 아예 그냥 할 필요 없고 싹 다 그냥 들여오든가 할 거면 그냥 여기부터는 좀 나쁜 얘기. 국제 결혼 통계를 보면 베트남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한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 이게 왜 그러냐라고 따져보면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온 베트남 여성이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혼을 하고 현지에 있었던 남편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다시금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늘고 있다라는 분석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봤어. 근데 그게 그 특정 국가에서만 돌출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우린. 난 지금 뭐 탄핵이고 나발이고 뭐 그딴 게 중요하냐고 지금 저출산도 문제고 아무튼 난 그런 것부터 좀 누군가 손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강력한 리더십 마렵지 슬슬. 그치. 막 독재자가 있었으면 좋겠지. 난 아까 전에 홍준표 사형제부터 나는 가슴이 뛴다고 얘기했잖아. 무슨 철권 통치한 막 그냥 민중의 사사로운 개념은 다 무시하고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한 다음에 강력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리더가 필요할 때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 강력한 통치력과 독재의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여기까지입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내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참 싫어하는 문장.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갖는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통용하고 있잖아. 다들 막 문제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홀려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렸고, 대통령 된 다음에 뭐 참 슬픈 얘기지만 옛날에 그 일본 언론사에서 누가 얘기했던 게, 한국은 왜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죽거나 감옥에 가요? 왜냐면 그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의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인 거지. 일본은 그런 경우 없지. 없어. 총리 총리 끝났다고 감옥 간 사람 한 명도 없어. 2명 갔나? 총리는 그럼 일본에서는 그러면 임기를 마치면 보통 뭐 하고 지내? 임기 없어. 총리 끝나면 다시 국회의원 하는 거야. 다시 국회의원. 그냥 국회의원 하는 거야. 아베는 뭐 했었지? 아베는 총 맞아 죽었지. 그러니까 그 총리 끝나고 나서 1차 총리 끝나고 나서도 국회의원이었고 2차 총리 끝나고 나서도 국회의원이었어. 아베 전이 누구였지? 고이즈미. 그 고이즈미 주니치로 때?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후에 이제 아베가 했지. 2010년인가? 그러게 뭐 고이즈미가 뭐 감옥 갔다 뭐 이런 얘기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죽거나 감옥에 가는데 왜 그러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선택을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감옥 보냈나 봐요 라 그랬단 말이야 나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 우리나라만큼 탄핵과 대통령 깜빵 보내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는 청산에 목숨을 걸어. 씨. 과거를 너무 복수를 존나 좋아해. 복수극이야. 존나 좋아해. 나라 전체가 복수의 드라마야. 복수심에 들끓어 있어. 얘를 조지면은 그 다음 또 다음에 적자가 나타나서 얘를 조지고 그러면 또 다음에 적자가 나타나서 얘를 조지고. 이게 모든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게 청산에 그렇게 간절할까? 막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이르다고는 했는데 일제강점기의 영향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누군가의 침략을 받아왔고 항상 억울한 게 많고 갚아줘야 된다라는 의식.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복수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근데 복수하는 건 좋아요. 난 좋다고 생각해. 정당한 복수면 정당한 복수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가 없어. 끝나고 나면은 복수극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정의가 뭐가 이루어졌죠? 슬픈 말씀. 대한민국 국민은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 그냥 한 새끼 조지고 싶은 거야. 그냥 한 새끼 조지고 싶은 거야. 그냥 조지고 나면 그다음 조질 놈을 다음 새끼 찾아. 다음 새끼. 씨발 심심한데 잘 됐다. 이 새끼 조지는 거 끝났으니까 그 다음 새끼 조지자. 어떤 새끼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조져 죽이고 자살시키고 연예인들 계속 죽는 거 봐. 인터넷 세상에서 그 숲속 동물 친구들이 몰려들어가지고서 다 조지고 다니잖아. 근데 그 현실에서도 정치인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복수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쾌감을 주려고 하냐?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슬퍼요. 한편으로는 즐길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즐기고 뭔가 볼 게 없으니까 정치에 이렇게 미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거든. 그럴 수 있지. 미국인들은 스포츠에 미쳐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에 미쳐있는지는 모르는데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관심 없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밌는 게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야구가 인기가 있어. 일본?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야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야구 자체가 재밌기도 하지만 뿌리 깊은 지역주의가 있고. 나 그거 좀 공감해. 너무나도 재밌는 거야. 혜태, 기아, 전라도? 야 전라도한테 질 수 없지. 막 롯데 자이언츠가 가가지고서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르고 막 해서 코를 눌러줬네 어쩌네. 그게 이제 정치의 다른 모습이 투영이 된 거지. 근데 그건 전두환이 유도한 거거든. 프로야구를 도입하면서 지역 연고제를 도입을 하면서 그게 잘 먹혔던 거야. 아이디어는 좋았어. 전두환 선생님께서 국민성을 제대로 파악한 거야. 흥행을 예측한 거야. 야버지라 그러잖아. 야버지. 야구의 야버지라서. 야버지라 그래. 야구 팬들 중에서 전두환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 좀 하나 줘. 여보세요?